있죠. 그런 식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상승 응결고도부터 구해봐야 됩니다. 상승 응결고도. 그거를 구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뭔가 산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상승 응결고도를 금방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상승 응결고도 H라고 하는 것은 125에다가 T-TD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25에다가 지면 기온 빼기 지면 이슬점을 하게 되면 상승 응결고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암산 가능하죠? 1000m예요. 1000m. 아, 그러면 B의 높이가 현재 1000m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높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B에서의 기온과 이슬점을 구해보는 겁니다. 자, 1000m 올라갔대요. 1000m. 그러면 기온은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1000m 올라가면 10도가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10도를 빼게 되면 B에서의 기온은 10도씨가 될 것이고, 그쵸? 10도가 떨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슬점은 0.2도씩 바뀔 겁니다. 불파 공기니까. 그러면 1000m 올라왔으니까 2도가 떨어져야겠죠. 12도에서 2를 빼면, 아, 여기서의 이슬점은 10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 계산했는데, 기온과 이슬점이 다른 숫자가 나오면 잘못 푼 거예요. 아까 말했었죠. 상승 응결고도는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지점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얘네 둘의 온도가 다르면 여러분이 잘못 푼 겁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얘가 10도씨인 상태에서 포화된 공기로 상승하고 있대요. 그러면 기온 변화나 이슬점 변화나 같은 변화율로 가야겠죠. 0.5도의 변화율로. 그러면 1000m 올라온 거니까, 그쵸? 1000m 올라오게 되니까 올라오는 동안에 최종적으로 5도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기온도 5도 떨어지기 때문에 5도씨, 이슬점도 5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도 5도씨가 돼야겠죠. 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포화된 상태로 올라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 공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져요. 왜? 기온과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1도씩 증가하지만 이슬점과 같은 경우에는 0.2도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2000m를 내려와서 뒤에 도달하게 되면 기온은 여기 있을 때보다 20도가 더 올라가야겠죠. 20도. 그러면 여기다 20을 더하면 기온은 25도씨가 될 것이고, 이슬점은 100m당 0.2도씩 증가했기 때문에 2000m를 내려오게 되면 4도가 증가할 겁니다. 그럼 여기다 4를 더하면 얘는 9도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4를 넘기 전과 후를 비교했더니 기온은 올라가 버리고 이슬점은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것처럼 수증기 양과 상관있는 물리량을 했었습니다. 이슬점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공기 안에 수증기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요거. 비가 왔죠. 강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슬점 변화가 이렇게 생기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온, 건조의 바람이 불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팬현상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온도 변화만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온도 변화만 놓고 본다면. 됐죠?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울게요. 앞에 게 다시 좀 보고 싶으면 영상을 앞으로 돌리세요. 자, 우선은 지금 그래프를 우리가 3개를 한번 더 그려볼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개념에 대한 거를 봤을 때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조금 더 상해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요 그래프 3가지를 그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지금 일부러 안 그려지는 그래프이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 중에서 학생들 보고 직접 그려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공란을 냈던 겁니다. 자, 뭐냐면 세로축은 다 높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상대속도래요. 상대속도. 그러면 상대속도라고 하는 것만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속도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 포화 수증기량 분의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해서 구하는 값이죠. 포화 수증기량은 어느 온도에서 최대 먹을 수 있는 수증기량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수증기량은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량을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랬을 때 이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비례하는 값이죠.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용량이
생기는 것이죠. 수증기를 그만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봤었던 그 그래프랑 이거랑 잘 매치를 해보세요. A라는 지점에서는 어쨌든 불포화 상태일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얘가 위로 붕 뜬대요. 산타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B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B에서부터가 포화된 상태죠. A에서 B까지 불포화 상태지만 B부터는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얘의 상대 습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포화 수량이 감소해야겠죠. 그쵸? 얘가 줄어서 얘가 떨어지다 보니까 습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습도와 같은 경우 불파 공기였었을 때 아까 그 파란색 빨간색 글 맞추는 중에 이거 A에서 B까지 가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요. 상대 습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B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포화가 됩니다. 포화.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100%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B 지점에서부터 C 지점까지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는 포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상대 습도 100%를 유지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상대 습도 101%, 102%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100%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포화된 상태로 올라가면서 강수량이 나오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 상대 습도의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옵니다. 얼마로? 100%라는 값을 유지하면서 포화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돼서 올라갔다가 얘가 C에서 D로 내려오는 동안에는 다시 기온이 증가되고 있고 이슬점이 증가되고 있지만 기온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건조한 바람이 분다라고 썼었죠. 그 말은 상대 습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기온이 증가해서 얘가 증가하다 보니까 얘가 떨어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쭉 가는 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해서 D에 도달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산을 넘기 전, 후의 습도는 줄어들더라. 어떤 습도? 상대 습도.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런 식으로 우선은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래프인데 높이와 이슬점의 관계입니다. 높이와 이슬점 관계. 자, 여기서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증기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이슬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이슬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현재 수증기량의 변화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이 상대수도의 현재 수증기량의 변화라고 하는 이 말은 직접적으로 그 갖고 있는 수증기량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습도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습도요? 상대 습도는 아까 지웠던 그 공식대로 구하는 거지만 절대 습도는 공기의 온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수증기 양을 절대 습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얘의 변화, 현재 수증기량의 변화, 이슬점 변화 같은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변화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지점에 대해서 B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이슬점 변화는 0.2도가 될 겁니다. 0.2도씩 떨어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0.2도씩 얘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기울기 좀 급하겠죠. 그러다가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는 포화된 공기다 보니까 이슬점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0.5도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얘보다 더 완만한 형태의 기울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C에서 D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이슬점이 또 증가하죠. 불포화 공기니까 0.2도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랑 같은 기울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기울기 맞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0.2도씩 증가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 D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산을 넘기 전과 후를 보니까 이슬점이 오히려 떨어졌대요. 아까 그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슬점이 떨어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볼 건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그렸던 그건데 기온과 수증기 압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기온과 수증기 압에 대한 그래프. 자, 여기서 처음에 A라는 지점을 먼저 우리가 한번 점을 찍어봅시다. 여기였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였습니다. A.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기온도 떨어지고 이슬점도 떨어지죠. 기온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기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슬점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수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기온 떨어지고 이슬점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변화되는 곡선은 어디로 가는 거냐? 직선이 아니라 왼쪽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 아래 방향.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왼쪽 아래 방향으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직선이 아니다라고 보면 하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왼쪽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기에 도달한대요. 여기가 B가 됩니다. B. 자, 그 상태에서 얘가 포화된 공기를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식의 변화가 갔냐? 포화된 상태로 해서 이 곡선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에 되냐면 C가 됩니다. C. 됐죠? 자, 그러면 A, B, C까지 지금 움직였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D로 갔었을 때 결과만 생각해보면 A하고 D에서의 변화 그 결과만 보자면 D에서의 기온이 높아지고 이슬점은 낮아졌죠. A랑 비교했을 때 고온 건조에 반응이 불었죠. 그 말은 뭐냐면 A에 대해서 오른쪽 기온이 높아진 것이고 A에 대해서 수기량이 아래쪽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D라고 하는 지점은 여기에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D까지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얘기죠. A하고 D의 결과적인 것만 보자면 얘보다 D가 되면 그러니까 3을 넘고 오고 나면 고온 건조의 바람이 불더라. 기온 높아지고 수기량 줄어드는 상태로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위에서 봤던 그 높이와 기온 변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거랑 상대습도랑 이슬점, 다른 말로 절대습도 또는 현재수기량 이거랑 그 다음에 기온과 수기량 그래프 네 가지에 대한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팽현상에서는 지금 말했던 요것들만 우선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보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좀 되게 지저분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출발한 이 공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중에 최종 도달했을 때 여기서의 기온과 습도를 구해보시오. 산을 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 그러면 얘는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하라 했었죠? 상승 응결고도를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의 기온과 이슬점을 갖고 상승 응결고도를 먼저 구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겠구나. 그럼 내려오겠네. 그럼 여기 골짜기에 해발고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얘가 다시 올라가면 어디서 구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는 기온이 얼마, 일수점 얼마, 그래서 습도가 얼마 이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어렵다기보다는 지저분한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인데 계산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선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팽현상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상 지금 벌써 1시간 정도 가까이 지금 수업을 했는데 우선은 대기 안정도를 못하고 지금 대략 팽현상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잠깐 개인적으로 쉬고 여러분들은 멈춰보시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대기 안정도하고 그 다음에 편석공 파동에 대한 걸 보면서 오늘은 끝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잠깐만 쉴게요.